그러니까 여러 관계의 유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패턴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친한 사람들과 내가 주로 기대하는 게 뭔지, 또 친해지는 사람들의 유형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좋은데, 저는 심리학적인 조언을 해드리면 성인 애착 이론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저희가 성인 애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케빈에 대하여라는 콘텐츠 다루면서 애착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네, 여기 네, 위에 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예. 성인 애착 유형은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형, 그리고 밀착형, 무시적 회피형, 공포적 회피형. 그래서 이 4유형은 불안한 정서와 회피하는 행동의 높고 낮음으로 4개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과 회피가 모두 낮은 것은 안정형, 불안은 높고 회피는 낮은 유형이 밀착형, 불안은 낮은데 회피가 높은 유형은 이제 무시적 회피형, 불안도 높고 회피도 높은 유형은 공포적 회피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유형은 사랑이나 이별 같은 이제 삶에서 굉장히 중대한 경험에서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성인 애착 경우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에서 영향을 받아서 내 애인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또 아이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뭔가 관계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관계의 경험을 성인이 되어서도 연인과의 경험에서 반복할 가능성이 높죠. 왜 반복하느냐? 고통스럽지만 그게 아는 방식이거든요.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한 정서. 그러니까 불안은 사실 정서로 오는 거죠, 막. 그리고 회피는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이 불안한 정서를 가진 유형이 밀착형과 공포적 회피형이에요. 밀착형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한테 막 이렇게 밀착되려고도 그러니까. 해요. 네. 그리고 과몰입해요. 이 관계에 대해서도 연락이 조금만 안 돼도 막 의심하면서. 어디야? 네, 그렇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밀착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스킨십 같은 스킨십, 건가요? 과도한 스킨십. 과도한 스킨십. 예. 근데 그렇게 발현되기도 하지만 상대를 막 의심하고 바람 필까봐 아주 작은 단서에도 막 나 버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좀 아이가 엄마한테 매달리듯이 애인에게 매달리는 경우가 있죠. 이 이유는 자기의 불안함을 이런 행위를 통해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유형이 밀착형이고, 네. 공포적 회피형은 불안도 높지만 회피도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이 관계는 너무 고통스러워. 뭔가 가까워지는 건 나한테 고통만 줘. 하기 때문에 이런 양가 감정을 아주 많이 느끼는 괴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적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는 상대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이루어지지 않을, 어떻게도 이루어지지 않을 상대를 좋아하면서 그러면 거리가 유지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계속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을 계속 가져요. 근데 이루어지는 거는 원치 않죠. 그럼 뭐 네. 짝사랑 같은 그런 관계. 그쵸.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짝사랑. 아니 뭐 연예인을 좋아한다거나. 예,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금단의 상대를,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대를 좋아한다거나.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순간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고통을 많이 경험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회피만 높은 무시적 회피형이 있어요. 이 이름에 다 단서가 있어요. 불안이 낮기 때문에 회피 행동만 하는데, 그러니까 상대의 값어치를 낮게 보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움은 사실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한테 상처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한테 고통을 줄 수 있는 존재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로는 사는데 뭐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 행동에 정당성을 갖는 거죠. 근데 이 세 유형 다 어릴 적 부모와의 불쾌한 애착 경험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시적 회피형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공포적 회피형, 아니면 이제 밀착형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헤어질 때도 사실 나타나요. 이 연인 관계를 보는 게 좋은 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반복됐던 거를 연인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이 고유한 관계 패턴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 지난 영상에서 사랑보다 이별이 중요하다. 네.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이별했을 때 뭔가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사실 연애를 하는 중에는 지금 ING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패턴을 인식하고 이런 게 쉽지 않죠.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나는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관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별하고 나서는 사실 돌아보게 되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만났었고 거기에서 어떤 경험을 했었고 이런 걸 혼자서 돌아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때 뭔가 저의 경우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게 결핍됐는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진짜 이별하고 나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내가 너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헤어진 거 아니야? 아니야. 뭐 나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뭐 이렇게 뭐 자기 변명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근데 연애 경험이 축적이 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도 제가 실수하는 반복되는 실수들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저희 패턴인 거죠. 그 패턴을 인식하고 내가 이런 어떤 약한 부분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그 다음 연애할 때는 그러지 않으려고 되게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죠. 계속 뭔가 헤어지는 방식이 비슷하고 비슷한 문제 때문에 계속 헤어지는 거를 발견하게 된다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얼굴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패턴의 하나라고 볼 수 외모, 있고. 그쵸, 네, 외모. 외모. 그리고 어떤 분들은 헤어질 때 그 헤어지는 방식도 사실은 우리가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면 좋고, 어느 시점에서 이 상대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는지, 실망하는지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그 이별을 경험할 때 네. 당장 지금 이성적으로 아픔을 들여다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나의 아픔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지. 저는 직후에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왜냐면 그때 막 생각이나 감정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 같은 경우에 글을 썼죠. 막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욕을 막. 욕, 이 새끼 진짜 막 이러면서 그때는 감정이 격하니까 그 격한 걸 다 썼어요. 그래서 막 쓰고 그러다 보니까 쓰는 과정을 보시면 되게 막 글로 욕을 쓴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사실. 예, 뭐 A4 뭐 어느 순간에 화가 풀려요. 이게 왜냐면 팔이 아프거든. 팔이 아프고 다른 신체적 감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약간 그 과정에서 객관화가 조금씩은 돼요. 그래서 감정이 극화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글을 쓰는 것이. 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또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이제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내가 조금 벗어났다. 네. 근데 이걸 이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시점에서는 가까운 사람의 피드백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사람의 얘기는 신뢰한다 라는 사람 3사람 정도한테 피드백을 들어보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겹치는 게 있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도 그걸 내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게 약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 중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과 바꿀 수 없는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말이 느리고 눈이 처지고 당황하면 일단 얼어붙거든요. 이런 걸 고칠 수가 없죠, 사실. 네. 캐릭터죠. 네. 개인이 이런 갖고 거를 있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분해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이제 자기 혐오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A4에다가 바꿀 수 있는 부분, 바꿀 수 없는 부분 해서 적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시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부분 내가 적은 걸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 쓰다 보면 머릿속에도 한 번 더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때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을 계속 높여주는 거죠.
이제 이런 발견을 해야 행동으로도 옮겨질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런 발견들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감정이 계속 이제 줄어들지가 않고 계속 그러니까 밖이 시끄럽고 안도 시끄럽고 이러신 분들을 같은 경우에는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네. 상담을 통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쵸.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상담자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럴 경우를 보면은 대체로 내가 나아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나를 치료해주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상담은 여러분을 치료해주는 의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조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거고 중요한 거는 내가 의지가 있어야 되죠.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함께 그럼요. 실천이 너무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상담이 가장 안전한 게 내가 뭔가 실천하다가 시행착오를 겪는 거를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가까운 상담소로 오시면 네, 전문 인력 그렇죠. 전문 인력. 네네네. 전문 인력을 만나보시면 만나보시면 좋습니다. 네. 제 이메일 주소 timetwip 예, 그러네요. 네이버닷컴 아니 이메일 주소부터가 상담이네요. 네, 맞습니다. 힐링하는 시간으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네, 좋은 분량 나왔으니까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